코인으로 빚이 많으신 분들은 이사 오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코인 관련된 네 번째 영상이고, 요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코인 처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 회생하시는 분들 중에 코인, 주식 사실 대부분 다 껴있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것들은 코인만으로 완전 나락가신 분들을 뽑다 보니까 생각보다 뽑을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뭐 돌려막고 하다가 코인에서 한번 벌어가지고 갚아볼까 해서 돌려막은 거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실제로 코인 손실금은 전체 이제 빚의 뭐 20-30%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단 서울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은 코인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청주. 이분도 30대 중반이네요. 30대 중반이고, 이분도 공무원 비슷한 거예요. 260만 원 실수령을 하시고 최저 생계비로 125만 원. 왜냐면 이분은 2023년도 신청이거든요. 260 버니까 125만 원 빼고 135만 원씩 60개월을 갚겠다라고 해서 8,100만 원 갚겠다라고 처음에 저희가 들어갔어요. 왜? 어차피 서울소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는 코인에 대해서 엄청 빡빡하게 굴 거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갚겠다라고 하고 들어간 거예요. 좀 봐달라고. 근데도 안 봐주더라고요. 근데도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빚이 한 2억 2천쯤 되고요, 돌려막으면서 한 1억, 나머지 1억 2천이 주식이랑 코인이었어요. 주식에서 2천만 원, 코인에서 1억 정도 손해를 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8천만 원 갚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보정이 어떻게 나왔냐면 도박이나 가상화폐, 주식 투자 손실 등이 채무 증대 사유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내에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발생한 도박이나 가상화폐, 주식 투자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주식 및 코인 잔고 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주식, 코인, 도박 이런 걸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서울은 주식이나 코인은 투자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혹시 은닉하면은 그거는 청산가치 반영하겠다는 건데, 청주는 싹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손해금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코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새롭게 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청산가치는 얼마가 되겠어요? 1억 2천이 되겠죠. 그래서 1억 2천을 갚기 위해서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월급이 얼마야? 260이잖아요. 그럼 60만 원씩 갚고 어떻게 살아요? 30대 중반이. 그래서 또 엄청나게 또 불쌍한 척을 했죠. 봐달라 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혜성현님하고 통화를 했대요. 통화를 해서 주식은 뺍시다. 주식은 혜성이원님 주식은 좀 빼주세요. 그리고 코인도 1억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제금을 저희가 1억에 맞출게요. 청산가치가 한 9천만 원 정도면 이게 한 1억 정도 갚는 회생계획안을 짜면 되거든요. 청산가치를 현가로 계산을 해서 갚아주려면 한 60개월로 짜면 한 15% 정도 더 해줘야 돼요. 청산가치에 이자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좀 이해하기 힘드시면, 오늘의 1억이 좋아요? 아니면 5년 뒤에 1억이 좋아요? 당연히 오늘의 1억이 좋죠. 왜? 5년 뒤에 1억은 가치가 떨어졌을 거잖아요. 왜?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1억 600만 원만 갚는 걸로 계획안을 짜서 178만 원을 갚는 걸로. 그럼 이분의 생계비는 얼마야? 82만 원. 82만 원으로 살아야 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안 하면 계시랑 안 내줘요. 물론 보세요. 2억 2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1억으로 막으면 땡큐죠. 50%도 안 갚으니까. 그래도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서울 같으면 제가 봤을 땐 이거는 4-5천만 원 갚고 끝날 일인데 이거를 2배로 갚고 있으니까. 해주고, 청주에 계신 분도 주식 코인의 손실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와가지고 변제금이 확 올라갔다. 보통 실무가 이래요. 대전은 뭐 다르겠습니까? 청주랑 대전은 거의 친구기 때문에 대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광주. 여러분, 광주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광주하면 금지명령을 안 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법원이다. 어디가 있어? 광주랑 창원. 여기는 금지명령을 징그럽게 안 내주는 그런 법원입니다. 여기는 보정명령이 딱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야, 우리 광주는 코인 주식 하면 그냥 무조건 80% 이상이야. 이거는 우리 광주의 대원칙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렇게 사실 보정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30대 초반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에요. 빚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분 어리세요. 어리신데 연봉이 장난 아니에요. 실수령액이 거의 700입니다. 700. 평균 생계비는 얼마냐? 180만 원. 그러니까 24년도 신청이니까 한 135만 원 플러스 월세 한 45만 원. 요 정도 한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럼 이분의 월 평균 가용소득이 얼마냐? 500만 원이 넘어요. 500만
500만 원. 왜? 아까 700만 원 가까이 벌고 내가 180만 원 빼달라고 하니 50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36개월 동안 갚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원칙이 내가 버는 소득 빼기 생계비 빼기 추가 생계비 곱하기 36. 그리고 이분은 버는 모든 돈을 다 갚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6개월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1억 8,300만 원을 갚는 걸로. 그럼 보세요. 2억 7천 중에 1억 8,300만 원을 갚으면 사실 변제율이 나쁘지 않아요.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괜찮잖아요? 물론 이제 코인한 게 잘못이긴 한데 근데 이제 보정이 뭐라고 나오냐면 대법원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광주지방법원은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채무가 증대하여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에 최소 80% 이상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80%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갚는 돈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700 벌어가지고 쓰던 사람이 한 달에 180으로 산다는데 이걸 어떻게 생계비를 줄이겠어요.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변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80%를 겨우 맞췄어요. 그게 언제냐면 36개월에서 43개월로 늘린 변제 기간을 넣었어요. 넣고 개시는 받았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못 살아요. 내가 700 받는 사람이 180으로 어떻게 살아요? 30대 초반이. 쓰던 가다가 있기 때문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인간하기 전에 아마 워크아웃으로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70% 이상 갚는다고 해도 광주지방법원은 아니 우린 80%야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빚이 이분은 8억입니다. 8억. 엄청나죠. 예, 빚이 8억인데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6억 5천 정도 되고 무담보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 1억 5천 있어요. 이것도 다 코인으로 다 날린 거거든요. 이분은 40대 중반이고 월급이 괜찮아요. 세후 600이니까 9천만 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230만 원 최저 생계비를 잡았어요. 230만 원이 뭐냐? 분양가족 한 명 넣은 거예요. 그 235만 원이니까 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365만 원씩 36회 1억 3천만 원 갚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야 빚이 8억인데 1억 3천을 갚아? 말 같은 소리를 이렇게 나오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의 빚은 많은 부분이 별채권이고요. 신용채무는 사실 1억 5천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별채권 채무액이 사실 시세대로만 낙찰이 된다면 이분은 사실 1억 3천만 원 아까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갚는 거예요. 빚을 거의 다 갚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너무하는 것 같긴 한데 별채권이라는 건 담보를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담보물의 가치를 보통 70%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6억짜리 부동산이 있다면 이게 경매 넘어가서 6억에 팔릴 수도 있지만 훨씬 적게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 70% 그러니까 6, 7에 42 4억 2천 정도로 일단 팔린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있는 근저당권들이 순서대로 변제된다는 가정하에서 뒤에 변제되지 않을 것 같은 채권들을 일반 회생 채권으로 일단은 넣어놓고 적립을 해놓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실무자들은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너의 채권액은 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확정 채권이랑 미확정 채권은 3억이니까 80% 갚는 2억 4천만 원을 갚는 변제기간을 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집이 광주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시세대로만 팔리면 사실 우리가 1억 3천 갚는 변제기간을 인가받아도 대부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집 팔아가지고 담보채무 다 갚고 남은 채무만 1억 3천 갚으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융통성 없이 저희가 이거 설명을 좀 하고 이대로 가도 문제 없다라고 보정서를 냈거든요. 근데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 80% 변제기간 제출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좀 이상해요. 이건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600만 원 받아가지고 애가 둘이거든요. 근데 본인 230만 원으로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인가결정이 난다 해도 아마 워크아웃으로 좀 돌리는 게 이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한 게 아닌가. 회생이라는 게 갚다가 못 갚으면 안 하는 일 못 하거든요. 왜냐면 인가결정 이후에는 우리가 낸 변제금을 뭐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에 일단 충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안 갚은 거랑 똑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면책 못 받을 것 같으면 회생 안 하는 게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순전히 그냥 이 회생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코인으로 빚이 많으신 분들은 서울수원으로 이사 오셔야 돼요. 아니면 서울수원에 직장을 잡으시거나 해서 이쪽을 관할로 만드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거지 코인으로 완전 싹 다 망한 다음에 회생하세요 이걸 부추기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이 나에게 유리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울, 수원을 제외한 다른 지방 법원들은 대부분 코인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고요. 80% 손실액 전액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좀 더 많이 갚을 수 있도록 항상 강요하는 편이에요. 보셨죠? 청주, 광주, 그럼 대전, 전주 다 비슷해요. 대구, 부산 비슷해요. 근데 부산은 최근에 또 실무준칙이 서울, 수원, 부산을 또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부산 어떻게 하는. 하지만 부산 아직까지 되게 보수적입니다. 아시겠죠? 코인 투자에서 좀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참고해가지고 회생하는데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